50대에서도 정관 보건술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분들에서도 개통 성공률은 체감상 높다고 느껴지는 편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기과 원장 정재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정관 보건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자녀 계획을 다 마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정관 수술입니다. 정관 수술 하기 전이나 또는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보건술입니다. 보통 이제 늦둥이를 가지고 싶어 하거나 재혼을 하신 분들, 결혼 전에 정관 수술을 하신 분들이 후회를 해서 다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이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정관 수술은 10분 또는 15분 정도면 끝나다 보니까 예전 기억으로 복원하는 것도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관 보건술은 더 정교하고 미세하게 하는 수술이고요. 그렇다면 그 뒤에 받는 가장 흔한 질문은 바로 이제 위험도가 큰 수술인가요? 입니다. 정관 보건술은 그렇게 큰 수술이거나 위험도가 큰 수술은 아니고요.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관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고안에는 모자 달린 장기 같은 부고안이라는 장기가 있고요. 여기서 생성된 정자가 정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전립선 내에서 소변길과 만나서 요도를 통해서 정자가 나오게 되죠. 오른쪽 그림처럼 정관을 양쪽을 묶고 가운데를 자르고 노출된 단면을 지져서 막아 놓는 것이 바로 정관 수술의 원리입니다. 보건 수술을 할 때는 음낭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정관을 꺼냅니다. 이전에 정관 수술로 막혀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도려내면 양쪽으로 이제 열려 있는 정관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정관끼리 이어주는 것을 정관 문합술이라고 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2층 이음술로 하는데요. 안쪽에 있는 점막은 점막끼리, 그리고 밖에 있는 껍데기에 해당하는 장막은 장막끼리 이어주는 2층 이음술을 통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미세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이 문합술에 사용되는 실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가느다란 실이기 때문에 수술 중에는 특정 색깔의 수술포 위에 올려놓고 시행을 해서 가장 수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관이 손상되어 있거나 막혀 있는 경우에는 긴 쪽 정관을 부고환에 직접 연결해주는 부고환 정관 문합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관 보건술은 정관 수술과는 다르게 마취가 필요한 수술입니다. 다만 이제 대학병원에서처럼 꼭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고요. 하반신 마취나 수면 마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당일 아침에 이제 수술을 하면은 회복 시간을 거쳐서 늦은 오후에 당일 퇴원을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만큼 회복이 빨라서 가벼운 샤워는 다음 날부터 가능하고요. 통상 개통이 됐는지 확인하는 정액 검사는 한 달째 시행을 하고 세 달째는 이제 정자의 질이 조금 더 개선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합니다. 임신의 시도를 시작하는 시기는 3개월째 정자의 질이 개선되는지 확인하고 하는 편이 흔하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개별적인 차이가 굉장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에 임신이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자연 임신의 성공이 더뎌지는 경우에는 약 3개월마다 정액 검사를 다시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은 정액 검사를 다시 해보면 정자의 질이 개선되는 경우를 보는 게 가장 흔하지만 일부에서는 재협착, 다시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자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다시 막힌 경우에는 추가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기 위해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수술했으니까 아랫도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헐렁한 속옷을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최소 2주에서 저희는 4주 정도는 타이트한 속옷을 입어서 고정을 해주시도록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 미세수술인 만큼 흔들림이 없고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간은 운동을 자제하시도록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또한 한 달간은 금욕을 하시고 첫 사정은 병원에서 와서 하는 정액 검사가 첫 사정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가벼운 샤워나 일상생활, 외식, 사무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는 않는 편입니다. 성공률은 개통 성공률과 임신 성공률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요. 정관과 부고환이 개통이 되어서 정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개통의 성공률이라고 하고, 그 나온 정자가 난자와 임신이 되어서 임신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임신 성공률이라고 합니다. 임신 성공률은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이제 배우자의 연령 증가, 정관 수술 이후로의 기간 증가, 또는 부고환 기능 저하, 또는 본인의 항정자 항체 생성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통 성공률은 3에서 8년이 경과해도 88%, 9년에서 14년이 경과해도 79%에 육박할 만큼 개통 성공률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오면서 느끼는 점은 15년, 20년이 지나서 50대에서도 정관 보건술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 분들에서도 개통 성공률은 체감상 높다고 느껴지는 편이기도 하고요. 정관 보건술은 비뇨기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진료 파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추적 검사를 간혹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는 임신에 성공을 해서 굳이 이제 저희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주기 위해서 병원까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듣는 날은 그날 있던 스트레스가 다 풀릴 만큼 뿌듯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 보건술은 정관 수술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에서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전신 마취 없이 안전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편인 만큼, 오셔서 상담을 하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진행을 하신다면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